네네. 근데 이 국정원 댓글 개입과 표 의원님과 친밀한 관계잖아요. 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2015년 12월 11일 예.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멀리했고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예. 중립성, 객관성에 지장이 있을까봐 멀리했죠. 그런데 예. 12월 11일 날 인터넷에 딱 뜬 기사 하나가 그 오피스텔 앞에서 그게 이제 2012년? 2012년, 예, 2012년 2012년. 예. 12월 11일이죠. 2012년 12월 11일. 그땐 경찰대 계셨을 때. 경찰대 교수였죠. 근데 이제 경찰관이 지금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죠. 그 당시에 예.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오피스텔 문 앞에서 이렇게 귀를 대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그 밑에 캡션, 타이틀이 예. 붙은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딱 떴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격분을 했죠. 우리 경찰이 왜 아직도 이렇게 권력 앞에서 약해야 되나. 그래서 막 비판하는 글을 SNS랑 제 블로그에 올렸다가 완전히 뭐 지금 이야기하는 그 폭탄 세해가 저한테 쏟아졌죠. 어허. 경찰대학 교수가 왜 정치적인 개입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왜 예. 야당 편 드느냐. 저는 뭐 야당 편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경찰 입장에서 권력,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되는 예. 대선 개입 혐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당당하게 수사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하니까 빨리 증거인멸 전에 확보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원래 중도적인 입장, 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어느 쪽을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중도였기도 하고 예. 오히려 이제 제 그 특성상 예. 그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예. 주로 저를 많이 초청을 했었죠. 오. 그래서 이제 범죄 대책에 대한 뭐 강의를 부탁하기도 하고 전자발찌 도입, 뭐 카파라치 제도, CCTV 전부 제가 그 당시에 여당 그 당시에 정부의 편을 들어서 뭐 TV 패널로도 나가고 많은 이제 논리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예. 편을 들었다기보다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어쨌든 범죄율을 낮추는 쪽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네네. 하는 생각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그 경우에 제 반대편에는 야당 의원이나 뭐 민변 소속 변호사나 예. 인권단체 분들이 주로 제 반대편에서 저랑 논쟁을 벌이던 그런 상황이었죠. 다른 분들이 보실 땐 저는 주로 여당적인 사람이다라고 보고 계셨었어요. 재밌는 대목이네요. 자, 그러다가 네. 그때 12월 11일 날 네. 이거 뭐 단급이다. 네. 라고 하면서 권은희 경찰 수사과장이 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비판을 했고 예. 다시 문자 폭탄을 맞았고 네. 그때 이제 친여 쪽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맞았겠죠. 그렇죠. 그때 뭐 문자 폭탄뿐만 아니라 경찰청하고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예. 저를 파면하라는 청원서가 올라갔고요. 그 청원서에 지지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때문에 경찰이나 경찰대학이 대단히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됐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이죠. 교육 공무원이죠. 교육 예, 공무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입 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뭐 그냥 잠수를 타든지, 예. 아니면 경찰대학 교수라는 그 직위 타이틀을 포기하고 예.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든지,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한 거죠. 제3의 길은 없나요? 경찰대학을 포기하고 그냥 조용한 어디 일선경찰서 에 근무하는 쪽으로. 그 당시 경찰관은 아니었고요. 제 신분 자체가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경찰대 출신이잖아요. 네, 과거에는 경찰관이었고 경찰관 사직을 하고 교수가 된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제3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건 좀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저 이외에는 범죄 수사나 경찰 전문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저 입을 닫으면 이건 그냥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 버리고 진실과 경찰의 어떤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모습,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소신이 발동을 해서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권력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무력해지게 되면 네. 정말 무슨 소신 수사를 하겠냐.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 간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근속 승진 네네. 이런 걸 우리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만들고 근데 네.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많이 그렇죠. 높았거든요. 그렇죠. 경찰은 끊임없이 신뢰를 획득해서
좀 수사권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네.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널 정당하게 네. 정말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80에서 90%예요. 어허. 대한민국은 60% 남짓이었거든요. 예.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던 와중이었던 거죠. 그 상황이.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만약에 뒤로 물러서면 계속해서 경찰은 국민 신뢰를 못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예. 판단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경찰대 교수직을 공개 사직을 하고. 예. 사직했어요? 예. 아예 공개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어허. 저는 이제부터 경찰대 교수가 아니니까 이야. 그런 얘기 이제 집어치우고 나랑 1대1로 붙어봅시다, 여러분들. 해가지고 제가 선전포고를 하고 저는 이 사건은 양당 간에. 근데 부인 말씀이랑 꼼짝 못 하잖아요. 부인한테 예. 상의했어요? 상의 안 하고 했다가 뭐 평생 못 갚을 죄를 졌죠. 그 상의하니까 뭐라 그래? 나중에 제가 공개 사직서를 밤 꼬박 샜어요. 며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 사직서를 올리고 나서 아내가 일어나길래 아내한테 미안해라고 했더니 이제 아는 거죠. 무슨 일인지. 결국 사고. 상의 안 하고 했어요? 예. 큰일 날 뿐이네. 안 쫓겨난 게 다행이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런 경우는요, 10년 전서부터 상의를 해요. 부인한테 고마웠겠다. 그럼요. 당장 이게 호구지책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다가. 네. 그 다음 앞이 무언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 그냥 미안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충격받고 몸이 굳더니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그간에 이제 그런 제가 수 없는 익명의 사람들과 싸워오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예. 저쪽에 숨어서 돌을 던지고 있고. 네. 난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건 불법적 행위고. 네. 뭐 그러다가 결국은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참 암담한 미래, 애가 둘인데 한창 이제 돈 들어갈 때인데 그런 이제 걱정이 이렇게 막 쌓여왔을 텐데도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더라고요. 토닥토닥 등 두드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의 현장으로 나온. 그랬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특히 JTBC에서 불러서 생방송 뉴스에서 뭐 토론. 지금 대구시장이시죠? 권영진 당시 한나라당 전략 조정본부장인가 하는 분하고 1대1로 이제 그때 현역은 떨어졌을 때 뭐 난리가 났죠. 그 생방송 토론 때 제가 그냥 막 내질렀으니까. 그래서 리턴 매치 하자 그래서 두 번째 또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좀 호기를 막 부리면서 SNS에 JTBC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겠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관심이 많이 불러 일으켜지고 그러면서 내심 기대는 그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가능하고 진실이 드러나겠다. 근데 뭐 16일 날 밤에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당시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사 결과 하드디스크 내에서 정치 개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잖아요. 밤 11시에. 네, 밤 11시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여전히 본인은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전혀 정치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법적으로 법 잘하시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므로 김용판 사건도 재심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재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이미 확정 판결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불리한 재심은 할 수 없고요. 그렇죠. 네. 다른 혐의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다면 그건 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17일 날 선거에 지고 나서 19일 날 졌죠. 19일 날 져서 광화문 앞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하셨고. 제가 나와갖고 프리허그 딱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25일 날 출소를 했거든요. 프리허그 하려고 그랬더니 표창원이 이미 표창원 씨가 이미 했는데 그래서 그래? 또 아까 그랬더니 우리 기획 담당하는 친구가 따라하는 건 안 돼요. 제가 피해를 끼쳤군요. 아니, 은근히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할 걸. 그 이후에 이제 JTBC. 그 이후에 JTBC 제안을 받고. 그렇죠. 2013년 초에. 좀 했다가. 올해는 못 했죠, 그때. 올해 못했죠. 8회 하고요. 그것도 좀
사실 저는 정치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노회찬 지금 예. 정의당 그 전 대표께서 최초로 종편 출연을 해주신 거예요, 제 프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노회찬 전 의원이 상실한 그 지역구. 원병에. 예, 안철수 의원이 들어간. 네. 그때 이제 그 부인 김지선 씨께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멘토 단장을 맡아달라. 예.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드렸는데 기사가 났고 JTBC 측에서는 시사 프로 진행자가 선거에 후보자의 멘토 단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프로 진행 자체를 제가 포기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 프로가. 이래저래 막 그냥 그 피해를 보셨네. 그러니까 전 정치가 싫어서 도망 다녔는데 정치는 자꾸 저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끌어당기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15년도에 급기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문재인 당시 당대표 영입 1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정치하자 그러던가요? 도와달라고. 야당이 너무 힘들다. 네, 힘들었죠, 분당 사태였고, 예. 그래서 바로 응했나요? 바로는 아니고요. 예. 그때는 이제 제 아내의 윤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승낙없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올렸다가 완전히 뭐 지금 이야기하는 그 폭탄 세가 저한테 쏟아졌죠. 경찰대학 교수가 왜 정치적인 개입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왜 야당 편 드느냐. 저는 뭐 야당 편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경찰 입장에서 권력,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되는 그 대선 개입 혐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당당하게 수사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하니까 빨리 증거인멸 전에 확보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나가고 많은 이제 논리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편을 들었다기보다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어쨌든 범죄율을 낮추는 쪽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그 경우에 제 반대편에는 야당 의원이나 뭐 민변 소속 변호사나 인권단체 분들이 주로 제 반대편에서 저랑 논쟁을 벌이던 그런 상황이었죠.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저는 주로 여당적인 사람이다라고 보고 계셨었어요. 재밌는 대목이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원래 중도적인 입장. 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어느 쪽을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중도였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제 그 특성상 그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주로 저를 많이 초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범죄 대책에 대한 뭐 강의를 부탁하기도 하고 전자발찌 도입, 뭐 카파라치 제도, CCTV 전부 제가 그 당시에 여당 그 당시에 정부의 편을 들어서 뭐 TV 패널로도 근데 이 국정원 댓글 개입과 표 의원님과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2015년 12월 11일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멀리했고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중립성, 객관성에 지장이 있을까봐 멀리했죠. 그런데 12월 11일 날 인터넷에 딱 뜬 기사 하나가 그 오피스텔 앞에서 그 이제 2012년 2012년 12년 12월 11일이죠. 2012년 12월 11일. 그땐 경찰대 계셨을 때. 경찰대 교수였죠. 근데 이제 경찰관이 지금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죠. 그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오피스텔 문 앞에서 이렇게 귀를 대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그 밑에 캡션, 타이틀이 붙은 사진이 인터넷 기사를 딱 떴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격분을 했죠. 우리 경찰이 왜 아직도 이렇게 권력 앞에서 약해야 되나. 그래서 막 비판하는 글을 SNS랑 제 블로그